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미국인 승객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의 격리 및 접촉자 추적 관리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기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 관련 답변서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내년도 렌트 인상률이 동결에서 최대 4%로 결정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공약한 렌트 동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버 국제공항에서 보행자가 활주로에 난입해 이륙 중이던 비행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며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미국인 승객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의 격리 및 접촉자 추적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의 미국인 승객 17명 중 1명이 경미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승객 1명이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승객은 안데스 바이러스 PCR 검사에서 경미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미국 국적의 승객 전원이 본국으로 송환 중이며 두 승객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내 생물학적 격리 구역에서 이동 중이라 밝혔습니다. 혼디우스호가 기항했던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대피한 미국인 승객들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네브래스카 의과대학의 국립신종특수병원체 교육센터 전문센터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승객은 다른 센터로 각각 이송됩니다. 보건부는 각 승객은 임상평가를 받고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외에도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튀르키예, 영국, 아일랜드 등 19개 국적 승객과 승무원 94명이 본국으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출항한 크루즈선 캐리비언 프린세스호에서 지난 7일에 노로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한 것을 확인했다며 승객 102명과 승무원 13명 등 115명이 감염돼 격리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크루즈선에는 승객 3,116명과 승무원 1,131명 등 총 4,247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기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취득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전국 연방법원들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테러 조직 지원, 전쟁 범죄 연루, 미성년자 성범죄 등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숨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빅터 마뉴엘 로차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인 그는 쿠바 정부를 위한 비밀 스파이 활동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현재 연방교도소에서 15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법무부는 그가 시민권 취득 당시 자신의 활동과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자들은 28세부터 7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아프리카 출신 5명, 아시아 출신 3명, 남미 출신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애초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었으며 중대한 사실 은폐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드 블렌치 연방법무장관 대행은 이민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범죄 이력을 숨기거나 자신을 허위로 꾸민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이민 신분에 대한 우려가 자신 또는 지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최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25%는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기 시작했거나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약 20%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이유로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일상생활 패턴을 조정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가 상당수 미국인들의 생활 전반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환경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60%는 미국이 과거엔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현재도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라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습니다.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건별로는 의견 차이가 뚜렷합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75%가 찬성을 했지만 불법 체류 상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찬성 49%, 반대 49%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성 58%, 반대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 관련 답변서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금 이란 측의 이른바 대표들의 답변서를 읽었다면서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란이 개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시간 끌기 개임을 해왔다면서 괄호 안에 지연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더 이상 웃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어제 오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신 제안서에서 매우 명확한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며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최근 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한 미국의 최신 제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 중재자들에게 공식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8일 밤 답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틀 늦어졌습니다. 이란 매체들에 따르면 답변서에는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등 해상 안보 회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또 현재 제안된 로드맵에 따라 이번 단계 협상은 영내 적대 행위 종식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2026년 중간선거를 둘러싼 정치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33%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으며 특히 우편 투표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약 4분의 1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선거가 대체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 지지층은 무엇이 선거 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유권자 협박과 투표 방해를 핵심 위험으로 보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무자격 유권자의 투표 참여 가능성을 더 큰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관련 주장 이후 이러한 인식 격차는 더욱 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우편 투표 확대와 유권자 등록 절차 완화 등을 부정선거 위험으로 연결하는 경향을 보였고 민주당 지지층은 이를 투표 접근성 확대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를 둘러싼 인식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상당수는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공정한 선거 과정의 일부로 보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유권자 등록과 관련한 시민권 증명 요구 문제도 공화당 지지층 다수는 이를 선거 신뢰성 확보 조치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유권자 참여를 제한하는 장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당일 유권자 등록과 교회 밖에서의 신규 유권자 등록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내년도 렌트 인상률이 동결에서 최대 4%로 결정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공약한 렌트 동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건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의 최대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 위원회는 지난 8일 예비 표결에서 리스 1년 연장 시 0에서 2%, 2년 연장 시 0에서 4%로 인상폭을 결정했습니다.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찬성을 했으며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년 연장 시 3%, 2년 연장 시 4.5% 인상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비 표결 결과 렌트 인상률의 0%가 포함되면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때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건 렌트 동결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맘다니 시장은 위원회 위원 6명을 새롭게 임명했고 9명 중 6명을 시장이 직접 임명한 만큼 렌트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날 예비 표결이 진행된 맨해튼 헌터 칼리지 강당에는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참석해 렌트 동결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동결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상률 0%도 좋지만 실제 필요한 것은 렌트 인하라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건물주들은 세금, 수도요금,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렌트 인상률을 0%로 묶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단체들은 렌트 동결 시 건물 유지 보수가 어려워져 결국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의 부담을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차례 공청회를 연 뒤에 오는 6월 25일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한인 우버 운전자가 운행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을 노린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엘라베마주에서는 20대 한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시카고 가필드팍 서쪽 지역에서 우버 차량을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엔 우버 운전자인 38세 한인 남성 제슨 조시와 농구를 마치고 탑승한 18세 승객 디마리온 존슨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회색 현대 투싼 차량이 피해 차량 옆으로 접근한 뒤에 차 안에 있던 남성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시와 존슨은 수차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존슨을 노린 표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조 씨는 평소 재무 분석가로 일을 했으며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우버 운전을 부업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엘라베마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엘라베마주 워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8일 24세 한국 국적자인 고현수 씨를 아동 성범죄 수사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 씨는 최소 3차례에 걸쳐 워커 카운티를 방문해 미성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접촉 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 씨에게는 미성년자 성범죄 목적 이동 혐의 3건, 미성년자 유인 혐의 1건, 2급 강간 혐의 2건, 2급 성적 학대 혐의 2건 등이 적용됐습니다. 고 씨의 보석금은 $25만 책정됐으며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 중입니다. 덴버 국제공항에서 보행자가 활주로에 난입해 이륙 중이던 비행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 19분께 덴버 공항 활주로에 보행자가 들어와 이륙 중이던 로스앤젤레스행 프론티어 항공 4345편과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보행자는 주변 울타리를 뛰어넘어 활주로로 들어왔으며 뛰어든 지 불과 2분 만에 비행기와 충돌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공항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돌 직후 비행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긴급 대피한 뒤에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활주로는 추가 조사를 위해 곧바로 폐쇄됐고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재개방됐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224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덴버 공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1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제이콥 아테네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륙하는 순간 비행기 엔진이 폭발했고 연기가 너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덴버 공항 측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해당 사고를 보고했고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청의 지원을 받아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8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사회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 한국인 간담회 후속 조치로 1차 민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을 비롯한 188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총 1,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34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4월 중순 민원인들에게 1차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각 재외공관은 접수된 민원 가운데 현장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민주당 하원 의석 확대용 선거구 개편을 무효화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찬성 4, 반대 3으로 선거구 조정안건 제정 과정에서 주의회가 주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지니아 의회 선거구 조정 계획은 현재 민주당 6석, 공화당 5석으로 나뉜 버지니아 연방 하원 의석을 최대 민주당 10석, 공화당 1석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버지니아 주의회가 주도해 지난달 21일 주민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당 의석 확대용 선거구 개편은 취소됐으며 공화당에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험관리와 성적 입력 등을 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캔버스가 해킹그룹 샤이니헌터스의 공격을 받아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태는 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기말고사 기간에 발생해 학사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캔버스는 강의 자료 공유와 과제 제출,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내 수많은 대학이 사용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대학이 예정된 시험을 연기하고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샤이니헌터스 측은 약 9,000개 학교와 2억 7,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고 학교 측을 압박했습니다. FDA는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가 있는 다수의 스낵 제품들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FDA는 일리노이 식품 제조업체 존비, 샌필리포 앤드선에서 제조된 견과류와 옥수수 혼합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 조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덴게더 브랜드의 멕시칸 스트릿 콘트레일 믹스가 해당됩니다. FDA는 이 제품엔 앞서 다른 식품회사 캘리포니아 데어리스가 리콜한 건조 분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품 제조 전 검사에서 살모넬라균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예방 차원의 선제적 리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DA는 리콜 통지서에서 소비자는 구매한 매장에 방문해 반품하고 전액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